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네 사람의 서명. 사건 진술. 모스턴 양은 꼿꼿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왔다. 지극히 침착한 얼굴의 그녀는 금발머리에 숙녀로서 작고 날렵한 몸매에 장갑을 끼고 있었고, 옷차림에는 나무랄 데 없는 취향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의상이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숙녀의 드레스는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색이었는데 끝단 장식도 술 장식도 없었다. 머리에는 드레스와 같은 색깔의 앙증맞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 한쪽에 하얀 깃털이 몇 개 꽂혀 있었다.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표정이 부드럽고 상냥했으며 커다란 푸른 눈동자에는 풍부한 감정과 정신적 깊이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새 대륙을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겪어보았지만 이렇게 섬세하고 민감한 영혼이 선명하게 드러난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셜록 홈즈가 권한 의자에 앉은 숙녀의 입술과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듯했다. 숙녀가 말했다. 홈즈 선생님, 제가 여기에 찾아온 것은 선생님이 세실 포레스터 부인의 복잡한 집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레스터 부인 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인은 선생님의 친절함과 뛰어난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지요. 세실 포레스터 부인이라. 홈즈는 생각을 더듬이며 말했다. 언젠가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 그 사건은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 일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제가 겪은 사건만큼 기이한 일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홈즈는 두 손을 마주 비비며 앉은 자리에서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두 눈은 반짝거렸고 윤곽이 뚜렷한 매처럼 날카로운 얼굴에는 집중한 표정이 떠올랐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홈즈는 사무적인 말투로 기운차게 말했다. 나는 입장이 난처했다. 제가 일어서는 게 낫겠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놀랍게도 숙녀는 장갑 낀 손을 들어 올려서 나를 말렸다. 친구분께서 이 자리에 동석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나는 도로 주저앉았다. 간단히 말하면 사실은 이렇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인도 주둔 연대 장교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영국으로 보냈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영국에 친척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든버러 훌륭한 기숙학교에 들어갔고 17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1878년 연대의 대위였던 아버지는 12개월의 휴가를 얻어 귀국하셨었지요. 아버지는 런던에서 저에게 무사히 도착했으니 어서 랭엄 호텔로 오라는 전보를 보내셨지요. 제 기억에 의하면 아버지의 편지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저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랭엄으로 달려갔는데 호텔 측에선 모스턴 데이가 투숙한 건 사실이지만 전날 밤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버지께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지배인의 충고에 따라 경찰에 연락했고 우리는 다음날 조간신문에 일제히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의
가엾은 아버지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답니다. 아버지는 평화와 위로를 찾으려는 희망이 부풀어 귀국하신 거예요. 그런데 숙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가까스로 울음을 참았다. 그게 언제입니까? 홈즈가 노트를 펴며 물었다. 아버지는 1878년 12월 3일에 실종되셨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지요. 소지품은요? 호텔방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지요. 옷가지랑 책, 그리고 안다만 섬에서 가져온 골동품이 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다만 제도의 교도소 경비를 담당하는 부교의 장교셨어요. 런던에 친구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알아내는 바로는 숄토 소령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봄베이 34보병 연대에서 복무하셨죠. 숄터 소령님은 그 일이 있기 조금 전에 제대해서 어퍼노우드에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연락해보니 그분은 아버지가 영국에 온 사실도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상한 일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저는 아직 가장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답니다. 한 6년 전쯤에, 정확히 말하자면 1882년 5월 4일 타임즈 신문에 마리 모스턴 양의 주소를 찾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니 모스턴 양은 연락처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씌어 있었지요. 광고주에 성명이나 주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세실 포레스터 댁에서 가정교사로 일을 시작한 상태였지요. 저는 포레스터 부인이 권하는 대로 광고란에 제 주소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우편으로 작은 상자가 배달되어 왔는데 그 속에는 굉장히 크고 영롱한 진주알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같은 건 없었고요. 그 다음부터 매년 같은 날에 비슷한 상자가 배달되어 왔죠. 그 속에는 비슷하게 생긴 진주가 하나 들어있을 뿐 보낸 사람에 관한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보니 그 진주는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세요. 모스턴 양은 작은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는 진주 6알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렇게 품질이 뛰어난 진주를 본 적이 없었다.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모스턴 양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바로 오늘이요. 제가 여기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홈즈는 말했다. 그 봉투도 주십시오. 소인이 찍힌 곳은 런던 남서부군요. 날짜는 7월 7일. 귀퉁이에 찍힌 남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은 필경 우체부가 남긴 거겠지요. 종이는 최고급이군요. 한 다발에 6펜스짜리 봉투입니다. 편지지를 아주 까다롭게 고르는 사람이군요. 주소는 없고 오늘 밤 7시에 라이세움 극장으로 나와 입구 왼쪽에서 3번째 기둥 옆에 서 계십시오. 불안하다면 친구를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니 공정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만사가 도르아미타블이 될 겁니다. 익명의 친구로부터. 이런 이거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얘기로군요. 모스턴 양,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홈즈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같이 나가기로 하죠. 모스턴 양과 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왓슨 박사도 같이 가는 게 좋겠군요. 이 편지에는 친구 둘이라고 씌워져 있으니까요. 이 친구와 저는 전에도 같이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분께서 같이 가려고 하실까요? 모스턴 양은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물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릴 일이 있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분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모스턴 양은 대답했다. 저는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 제가 6시까지 여기로 오면 될까요? 더 늦지는 않도록 하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편지와 진주 상자의 주소는 필체가 같습니까? 그것도 여기 가져왔어요. 모스턴 양은 종이 6장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모스턴 양은 정말 모범적인 의뢰인이군요. 정말 정확한 직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어디 볼까요? 홈즈는 6장의 종이를 탁자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편지만 빼고 주소를 쓴 글씨는 필적을 위장했군요. 그리고 이윽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글씨를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E가 참지 못하고 돌출한 것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맨 끝에 S가 꼬부라진 모양을 보세요. 모두 한 사람이 쓴 게 분명해요. 그런데 모스턴 양, 제가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는 건 아니지만 이 필체와 아버님의 필체 사이에 조금이라도 닮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6시에 뵙도록 하죠. 이 편지는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시 반밖에 안 됐으니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안녕히. 숙녀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을 밝고 상냥한 시선으로 번갈아 바라본 다음 진주 상자를 가슴에 품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모스턴 양이 경쾌한 걸음으로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연회색 모자와 하얀 깃털은 점점 작아지더니 우중충한 군중들 속에 점이 되어 사라졌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야. 나는 친구를 돌아보며 감탄했다. 홈즈는 다시 파이프를 붙여물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뜬 채 의자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런가? 홈즈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난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았네. 자네는 정말 기계 인간일세. 나는 외쳤다. 가끔 자네한테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느낌이 나네. 홈즈는 피식 웃었다. 여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일세.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개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야. 내게 의뢰인은 그저 문제의 한 단위, 한 요소일 뿐이야. 상대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품으면 냉철한 추리를 할 수 없게 되지. 여태까지 내가 본 여자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여성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새 아이를 독살한 채로 교수형을 당했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혐오스럽게 생긴 남자는 런던의 빈민을 위해 거의 25만 파운드를 쓴 자선가라네. 하지만 이 경우엔 난 절대로 예를 두지 않아. 예외가 있는 규칙은 규칙이 아니지. 자네 필체를 보고 성격을 연구해 본 적이 있나? 이 글씨는 어떤 것 같은가? 또박또박 읽기 쉽게 썼는데 사무원이고 인격자일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홈즈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이 긴 글자들을 보게. 얼마만큼 이상 올라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나. D가 A처럼 보이고 L이 E처럼 보이고 말이야.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들은
항상 긴 글자를 뚜렷하게 구별해서 써주거든. 비록 악필처럼 보이는 한이 있어도 말일세. 그리고 이제가 쓴 K에선 우유부단함이, 대문자에선 자만심이 엿보이는군. 나 이제 나가봐야겠네. 좀 찾아봐야 할 것이 있어. 자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여태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 가장 잘 씌어진 축에 드는 책이지. 위누드 리드의 인간 순환사일세. 1시간 뒤에 돌아오지. 나는 홈즈가 건네준 책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그러나 내 생각은 작가의 과감한 사유와는 동떨어진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내 마음을 점령한 것은 방금 다녀간 손님, 모스턴 양이었다. 그녀의 미소와 울림이, 풍부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삶의 그늘을 들여온 이상한 사건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모스턴 양이 17살 때 아버지가 실종됐다면 그녀의 나이 지금 27임에 틀림없다. 한창 좋을 때다. 젊은 시절에 자의식이 엷어지면서 경험을 쌓아 좀 더 침착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나는 앉아서 한동안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위험한 생각이 떠오르자 얼른 책상 앞으로 달려가 최신 병리학 논문에 코를 박았다.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가. 다리를 다친 군의관. 재정 상태는 그보다 더 걱정스럽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다니. 모스턴 양은 문제의 한 단위, 한 요소일 뿐이다. 내 미래가 암담하다면 단순한 상상으로 그것을 밝게 색칠하려고 노력하느니 남자답게 현실을 맞서는 게 나을 것이다.